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오늘 연준의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시장이 원했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날 다우지수는 0.13% 홀로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46%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1.25%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이 회의 결과보다 오히려 기술주의 움직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요즘에 기술주가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술주는 왜 하락을 했냐?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주의 이 뚜렷한 상승과 하락 이유를 좀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이날 시장은 연준의 회의 결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Fed signals interest rates to stay near zero through 2023. 그러니까 연준이 2023년까지는 금리가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이날 이틀간의 연준 회의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결과에서 이제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점도표가 있거든요. 이 점도표에서 모든 17명의 연준 위원들은 일단 적어도 내일까지는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년까지는 금리가 제로일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대부분인 13명이 이제 2023년까지 금리가 제로 수준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또 이제 성명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 그 고용 시장이 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수준이냐면 자, consistent with 여기 기니까 쭉 불러드릴게요. 그 maximum employment 그러니까 완전 고용 그리고 이제 물가가 2%나 아니면 그 완만하게 2%를 그 상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나올 때까지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연준이 지난달에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꿨잖아요. 이제 금리가 조금 더 그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도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바꿨는데요. 이에 대해서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은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strong commitment, 우리의 헌신. 그러니까 장기간 우리가 이제 헌신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제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경제 전망은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가가 아니라 이 실업률은 6월달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에서 10%대가 예상이 됐었는데 7%에서 8%대로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GDP 전망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살짝 더 올라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게 큰 의미가 있진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경제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이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경제 리오프닝 후에 나왔던 좀 이 쉬운 경제 반등 이런 것들이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말까지도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물가가 2%에 이제 갓 도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물가 전망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고 2023년이 되어서야만 실업률도 3월 수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완전 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부양적 기조 유지할 것이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네, 사실상 뭐 시장이 정말 기대했던 만큼 그런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발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문가들 멘트를 또 정리한 기사를 오늘 썼는데 이따가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거기서도 보면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이 밖의 소식 전해드리면요. 먼저 장중에는 부양책 관련해서 조금 좋은 소식 나오면서 상승폭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양책 있잖아요. 부양책의 규모를 좀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규모가 계속 적다고 불만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환영하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쯤이면 알다시피 그 안심하긴 이르고 언제 타결이 될지는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는 살짝 애매했습니다. 이제 8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4달 연속 증가하긴 했는데 증가폭은 약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날 사실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이제 기술주가 부진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3.27% 하락했고요. 어제 이제 신제품 공개했다고 소개드린 애플의 경우도 2.95% 내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아마존 2.47%, 넷플릭스 2.45% 내렸고요. 하지만 이날 은행주들은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를 간신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 1.31%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날 이런 부진한 기술주 흐름 속에서도 핫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은 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이름도 이쁜데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장이 됐고요. 이제 공모가가 $120였는데 2배가 넘는 $245에 거래를 시작해서 $253 93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CNBC는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IPO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밖에 또 오늘 IPO 나온 기업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인 제이프로그도 공모가 $44에서 시작해서 47% 상승한 $64 79센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페덱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배송을 시켜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배송량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강한 실적으로 5.79%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연준의 회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마켓 스크리너라는 웨브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의 멘트가 짜르륵 다 모아져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쿼드라틱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낸시 데이비스 그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 Fed is going to be on hold for the next, call it 3 years. 3년 동안 연준은 이제 홀드, 그러니까 동결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It's a pretty blah announcement so far. 그러니까 blah라는 게 막 큰 변화가 없었고 그냥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고 They are dovish as expected. 기대했던 것만큼 비둘기파적이었고 No big surprises. 놀라운 점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좀 이렇게 멘트가 길었는데 They want to be dovish. 그 연준은 비둘기파가 되고 싶고 왜냐면 그 the market is priced for dovish. 지금 이미 시장이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를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